박여인은 65세가 되던 해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남편이 은퇴하면서 갑작스러운 고립감과 외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집안은 더 이상 예전처럼 분주하지 않았고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자녀들이 떠난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고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조차 어색하고 지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한 집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일상은 점점 더 단조로워졌습니다. 박여인은 그동안 바쁘게 가족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런 역할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이런 생각들은 점점 그녀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과 연락을 해도 그때뿐이었고 대화의 내용도 예전만큼 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여인은 우연히 옛 친구 김정희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박여인과 중학교 동창으로 예전에는 서로의 집을 자주 오가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박여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부터는 점점 연락이 뜸해져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김정희는 박여인의 안부를 묻고 오랜만에 만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박여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동네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현재의 삶은 어떤지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여인은 오랜만에 친구와의 만남이 얼마나 즐거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희와의 만남 이후 박여인은 예전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고립된 상태였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모든 시간을 바쳤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여인은 먼저 친구 이수진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수진은 예전 이웃 사촌으로 아이들이 어릴 때 자주 함께 놀던 친구였습니다. 수진과의 연락도 끊어진 지 오래였지만 다행히도 수진도 박여인의 전화를 반갑게 받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 역시 은퇴한 남편과 함께 지내며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박여인은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정희와 수진 그리고 또 다른 친구 김영희를 초대해 집에서 작은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박여인의 집은 오랜만에 다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웃고 떠드는 시간 속에서 박여인은 자신의 삶에 다시 활기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박여인은 더욱 적극적으로 친구들과의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함께 산책을 하거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강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박여인은 줌바 댄스 수업에 친구들과 함께 등록하여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즐거워졌습니다. 또한 박여인은 친구들과 함께 작은 여행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골라 주말마다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으로 떠난 여행은 가까운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맛있는 해산물을 먹으며 친구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박여인은 여행을 통해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친구들과 더욱 돈독한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박여인은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고립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큰 위로와 즐거움을 주었고 그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박여인은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박여인은 이제 매일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기대되었고 새로운 만남과 도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주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친구들을 초대해 집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다시 사람들의 온기가 돌아오면서 박여인은 더 이상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또한 박여인은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의 밝은 웃음 속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과의 교감은 그녀에게 젊은 시절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박여인은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박여인은 새로운 도전과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이제는 과거의 고립감과 외로움이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여인은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박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박여인은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만남을 통해 더 많은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합니다. 새로운 도전과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찾을 수 있답니다. 박여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삶이 고립되고 외로워질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만남과 도전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찾아야 합니다. 박여인은 그 길을 보여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현명하게 나이 먹어가는 데 있어 다양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는 단순한 사교 활동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데, 이때 친구 관계는 큰 힘이 됩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정서적 지원과 공감은 친구 관계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공감을 나누는 과정은 큰 정서적 지지를 줍니다. 이는 특히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이는 전반적인 행복감으로 이어집니다. 친구 관계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경험을 나누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소통은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며 이는 전반적인 행복감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함께 여행을 가거나 취미 활동을 즐기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 관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취미를 탐구하거나 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 친구와 함께 언어 강좌를 듣거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도 친구 관계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친구들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새로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식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기존의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거나 독서 모임을 통해 다양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은 지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유대감 강화도 친구 관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서로의 경조사를 챙기면서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생일 등 중요한 순간에 친구가 함께 해준다면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경조사를 통해 상호 간의 신뢰와 애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친구의 경조사를 챙기고 축하하거나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를 더욱 지지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에도 친구 관계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운동을 하거나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공원에서 함께 걷기 운동을 하며 건강을 챙기거나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공유하거나 건강 관련 정보를 서로 나누며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기도 합니다. 이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함께하는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을 넘어서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친구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친구들 앞에서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웃음을 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자.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여 친구들에게 힘을 주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친구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오래 지속되게 만듭니다. 여행, 운동,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가을마다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친구들과 요리 교실에 다니며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고 배운 요리를 함께 만들어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요리 교실에서 배운 요리법을 친구들과 공유하며 서로의 요리를 평가하고 조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중장년층에게 경제적 안정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 수 있지만 친구와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재정 상담을 통해 은퇴 후 재정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투자 방안을 모색하여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 소득을 보충하며 경제적 안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와 함께 재정 문제를 논의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더욱 현명한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참여와 자원봉사는 중장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보람을 느끼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환경보호단체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쓰레기 줍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자원봉사는 사회적 기여를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신건강관리는 중장년층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상과 요가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와 함께 명상이나 요가 수업에 참여하여 정신 건강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친구 모임과 지원 네트워크 구축은 중장년층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합니다.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은 친구 관계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첫째 주 토요일마다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가거나 매주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지원 그룹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며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원 네트워크는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됩니다.
세대 간의 이해와 가족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중장년층은 더 많은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듣거나 손주와 함께 최신 기술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말마다 가족 모임을 주최하여 함께 식사하고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조치를 통해 중장년층은 더 오랜 기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초기 질환을 발견하고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를 활기차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한국의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고 더욱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활동과 도전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며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는 중장년층의 삶에서 정서적, 사회적, 건강적, 심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중장년층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친구는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반자를 넘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친구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역할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 속에서 친구는 중요한 지지자가 됩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기쁨과 슬픔, 고민과 성취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적 지지를 받습니다. 친구의 공감과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친구는 우리의 정신적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사회적 고립은 많은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친구와의 지속적인 교류는 소속감과 유대감을 증진시켜줍니다. 이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과 불안 장애의 발생률이 낮습니다. 친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우리의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시켜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신체 건강 측면에서도 친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활동은 우리의 신체적 활동량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하는 산책이나 운동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질환, 비만,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친구와 함께 운동하는 것은 동기부여를 높이고 운동을 더욱 즐겁게 만듭니다. 이는 꾸준한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의 생활 습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와의 식사 자리에서 건강한 식습관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식단을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건강 검진을 받거나 서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지지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역시 친구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이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와의 대화와 교류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친구와의 웃음과 긍정적인 대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줄이고 이완 반응을 촉진합니다. 이는 혈압을 낮추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더 나아가 친구는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수명이 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친구와의 교류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모두 증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삶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장수에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친구는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따라서 친구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친구는 단순한 동반자를 넘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장년층의 친구 관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